안녕하세요. 미히스터리 수서국입니다. 영상 속 울고 있는 여성은 7일 만에 4번이나 인신매매 당해 9명의 사람에게 몹쓸 짓을 당한 후 정기 고문까지 당한 대만의 인플루언서 삐삐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홀로 떠난 캄보디아에서 도대체 어떤 악몽을 겪은 것일까요?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사건을 살펴봅시다. 要赔老板就1个月75万台币，你不做诈骗，你只会被转卖很多丑。 75만 대만 달러, 하나로 약 3,150만 원의 월급을 받기 위해 대만 여성 인플루언서는 혼자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앞으로 불행이 펼쳐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무려 4번이나 인신매매 당해 여러 사람에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그녀는 할 수 없이 본인의 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착해 보였던 이 인플루언서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집에 도착하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사건을 이용하여 유명세를 얻고 싶어 자신을 구해준 은인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위험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그녀는 또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요? 2022년 6월로 돌아가 이 사건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당시 24세였던 삐삐는 대만의 한 헬스장에서 PT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신입 PT 강사로서 급여가 높진 않았지만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 영향으로 헬스장도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이내 삐삐의 생활도 점차 힘들어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또 미래를 위해 삐삐는 SNS 계정을 만들어 본인의 헬스 경험을 공유하며 팬들을 확보하고 자신의 피트니스 튜토리얼을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삐삐는 예쁜 외모와 섹시한 몸매로 단 몇 달 만에 수십 명의 팔로워를 확보한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삐삐는 자주 소통하던 팬으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일은 월급이 최대 25,000달러, 하나로 약 3,250만 원에 달했습니다. 비록 근무지가 캄보디아에 있었지만 업무 내용은 아주 쉬웠습니다. 그냥 캄보디아로 가 사업 상담하는 사업주의 임시 비서가 되어 사람을 접대하고 같이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일자리를 소개받은 삐삐는 조금 의심을 하게 되었지만 높은 급여에 홀려 그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건 위험과 함정뿐이었습니다. 2022년 6월 25일 이른 아침 삐삐는 예정대로 캄보디아 푸놈펜 공항에 도착하여 현지의 최대 항구인 시아누크 비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수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삐삐가 홀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에게 일자리를 알선한 팬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낡은 흰색 차 안에서 건장한 체구에 낯선 남자 2명이 나오더니 삐삐와 그녀의 짐을 강제로 차 안에 넣고 빠른 속도로 한 산업단지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삐삐는 상대방에게 본인은 사업을 보조하러 온 것이라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로 향하며 왜 납치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남자는 그녀를 비웃으며 넌 이미 대만에서 캄보디아로 팔려왔어. 너에게 직업을 소개해준 사람은 사실 사기꾼이야. 너처럼 돈에 홀린 사람들을 물어오는 역할이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그 사람은 수수료만 받고 떠나갔어. 이제 너한테는 2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우리와 합류하거나 아니면 또 고통을 겪는 거 라고 하였습니다. 2022년 6월 26일 합류에 거부한 삐삐는 여러 남자에게 구타당하며 강제로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다른 여러 사기업체에 인신매매되었습니다. 삐삐는 2022년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과 며칠 만에 9명의 남자와 강제로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총 4곳으로 판매됐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기간 그녀는 여권과 신분증까지 압수당했고 설상가상으로 언어까지 통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4번째 사기업체에 인신매매 당한 후 반전이 생겼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저녁 다시 판매된 삐삐는 새로운 고용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고용주와는 달리 이번 고용주의 인내심은 훨씬 강했습니다. 고용주는 삐삐에게 4가지의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스 피싱 일을 하며 본인에게 든 주거비와 호텔 숙박비, 식비, 그리고 직업훈련비 등을 갚는 것. 두 번째는 본인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단 대체자 5명을 불러 그녀를 대체하거나 대체자들의 가족에게 몸값으로 3만 달러, 하나로 약 3,950만 원을 보내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앞선 두 가지 선택은 매우 상냥하다고 할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삐삐가 전부 원하지 않는 것 같자 삐삐를 위해 다른 두 가지도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나는 미얀마에 있는 KK파크로 팔려가는 것, 마지막 하나는 다시 인신매매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은 어떤 구매자를 만날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운에 달렸기 때문에 삐삐에게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삐삐는 지난 며칠간 반항과 탈출을 실패했을 때 뒤따라온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생각하니 너무 괴로워할 수 없이 피싱 사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그곳의 시설은 아주 완벽했는데 사무실 건물 외에도 모든 사기꾼은 본인만의 자리가 있었고 컴퓨터와 핸드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리 시스템은 아주 완벽했는데 전부 성과제로 운영했습니다. 직원들은 리스트에 적힌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하여 사기를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기 대상은 전 세계 중국인이 대상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기법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사기에 성공할 때마다 상여금을 받아 본인에게 날린 빚을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패할 경우 유지는커녕 부채가 배로 쌓이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삐삐가 바로 빚이 점점 늘어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그녀는 언제나 도망칠 생각뿐이었습니다. 2022년 7월 중순 여권과 신분증을 훔치는 데 성공한 삐삐는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소셜미디어에 도움 요청 영상을 올려 한 중국 블로거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블로거는 구조 게시글의 IP 주소를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얼마 전 네티즌의 도움 요청으로 캄보디아로 가 공원에서 네티즌의 아들을 구출하려고 했는데 마침 삐삐의 영상을 보고 구조자 명단에 삐삐도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에 만연한 부패 경찰들이었습니다. 만약 현지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그 즉시 인신매매 단체는 피해자들을 바로 다른 곳으로 단체 판매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해당 블로거는 중국 대사관과 비영리 시민단체, 전세계 사기 방지 단체의 회원에게 연락하여 공동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2022년 7월 말 대대적인 인력 투입과 신중한 노력 끝에 삐삐를 포함한 납치된 전원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삐삐가 고문당한 적이 있다는 걸 고려하여 사기 방지 단체의 회원은 삐삐에게 3,000달러, 하나로 약 395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줘 그녀가 건강검진을 안전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고 또 보증인까지 자처하며 귀국행 비행기 티켓까지 구매, 순조롭게 출국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건은 잘 마무리된 것 같죠?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구조될 때까지만 해도 고마움을 표현한 삐삐는 대만으로 돌아가고 얼마 안 돼 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탈출한 삐삐는 네티즌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틈타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고액 연봉에 속아 캄보디아로 가지 말라며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삐삐가 대중에게 보여준 이미지는 긍정적이고 꿋꿋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삐삐는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여러 번 조롱하고 비방했는데 그녀는 자신을 구출한 사람들이 그녀에게 본인이 중국인이라고 인정하게 하고 중국 국가를 부르도록 강요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구출된 사람 중 중국 퇴역 군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본인이 감동하여 스스로 중국 국가를 부른 거지 그 누구도 삐삐에게 부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삐삐는 구조된 지 얼마 안 돼 19금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사람들은 삐삐가 처음부터 캄보디아에서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으로 간 것이라며 심지어 그녀가 이 모든 걸 직접 계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삐삐를 구출한 자선단체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사기를 당한 대만인들에게 도움을 주겠지만 다음에는 우선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엄격한 평가를 실시해 합법적인 산업에 종사하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만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